이번에 갤럭시 탭 S9 울트라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한 짤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전체 그 잠깐만 저도 구입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방송하면 자기가 사고 있어요. 네. 아 그죠. 출연료 여기 다 쓰고 방송할 때 다 쓰네. 방송 이거 보고 일단 출력걸로 사버렸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샀습니다. 갤럭시 탭에서 새롭게 나온 신제품 1년 반 만인가? 아주 오랜만에 나온 태블릿. 오늘은 갤럭시 탭 S9 울트라 언박싱입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탭이 총 3가지의 라인업으로 출시했죠. 이때도 제가 어떠한 제품을 구입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S9과 S9 울트라 요 2가지 모델을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실 SA 시절에는 가장 기본형의 LCD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민해서 제외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모든 라인에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9을 산다면 실제 제 생활에서 들고 다니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고, S9 울트라를 구입하면 일할 때, 그러니까 저희 스튜디오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S8 울트라를 써보니까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유용한데 들고 다니는 휴대성에서는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 구입한 건 울트라 모델이었고, 오늘은 얘를 뜯어보면서 여러가지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라파이트 그리고 베이지색 2가지 컬러로 나왔죠. 저는 울트라에서 베이지 컬러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보통 플래그십에서 고급스러움을 추구한다면 어두운 톤으로 가는 게 맞는데 색다른 느낌을 좀 느껴보자. 이번에는 좀 밝은 톤으로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구성품이 달라진 게 있으려나? 오, 스마트폰을 뜯는 것보다 노트북을 뜯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오, 되게 얇아. 아이패드 만지는 것보다 훨씬 얇아요. S펜 이번에 베이지 컬러에는 요 베이지 색상의 S펜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충전기는 당연히 없고요. 케이블, 근데 이번에 케이블도 조금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3A 케이블, 최대 25W까지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을 넣어줬는데 갤럭시 탭 S9 울트라는 45W까지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이 스펙에 맞는 케이블을 넣어주지 않고 25W 그냥 고속충전 케이블을 넣어줬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충전기를 따로 구입하면서 케이블도 따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요. 디자인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울트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면에 듀얼 카메라 탑재되어 있고요. 또 이제 볼륨이랑 전원 버튼의 위치도 비슷하고 밑에 포고핀 단자도 있고요. 또 제가 구입한 게 5G 모델이 아니라 와이파이 모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 모델인데도 유심 슬롯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에서는 마이크로 SD가 빠진 지 오래되었지만 태블릿은 아직까지 마이크로 SD로 용량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뒤쪽은 디자인이 변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카메라, 요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갤럭시 S23의 룩을 맞추기 위해서 뭐 태블릿도 그렇고 폴드도 그렇고 플립도 그렇고 모두 카메라섬이 아닌 카메라 렌즈가 떠있는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S8과 비교해볼까요? 렌즈 사이즈부터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비교해보면 신형이 훨씬 좋긴 좋아요. 그리고 S펜 부착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기존 모델은 보잖아요, 얘가 거울처럼 유광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모델은 이게 색깔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매트한 무광 디자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S펜, 야 이것도 제가 S8 울트라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S펜을 충전할 때 아이패드는 위쪽에서 S펜을 충전하게 되지만 갤럭시 탭은 뒤쪽에서 충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펜의 방향을 카메라 쪽으로 하면 되게 잘 붙고요. 대신 반대로 하면 펜이 잘 붙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너무 쉽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야 이것도 제가 그때 언급을 해서인지 봐요. 새로운 펜은 오! 자력도 확실히 더 강해. 소리부터 다르지 않나요? 양방향으로 모두 되고요. 이러한 충전 방식도 아직까지 호불호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이패드는 위쪽에 부착하면서 뒤쪽에 S펜을 부착했을 때 바닥에 두거나 들고 다닐 때 S펜이 뒤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좋다 안 좋다라는 호불호가 있기도 한데 어쩌면 이제는 이게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아이패드처럼 옆에 붙이기에는 이제는 태블릿이 너무 얇아져갖고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컬러 한번 보여드릴까? 이게 지금 베이지 컬러이고요. 아마 그라파이트는 전적과 동일한 색상일 것 같은데 S8 울트라의 그라파이트 색상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고급스러운 거는 그라파이트, 예쁜 건 베이지. 이번 모델의 또 큰 특징이 있죠. 태블릿에서 이제는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방수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것, 지원하지 않는 것, 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우리 지금 스마트폰 봐도 이제 화장실에 들고 가거나 아니면 비가 올 때 사용해도 어느 정도는 방수가 되니까 이제 편하게 사용하는데 방수가 안 되는 폰을 다시 사용한다? 이거는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액세서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갤럭시 탭은 직접 구입한 제품이지만 액세서리는 몇 개 좀 보여드리려고 빌려왔거든요. 나 처음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해당 제품은 섭취 가능한 식품이 아니오니 입에 넣거나 씹지 마세요. 이것도 맥스봉이랑 어떻게 이렇게 콜라보할 생각을 했지? 느낌이 아니 이게 맞나? 완전 맥스봉인데요? 잠깐만, 맥스봉 있을 건데.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 크기 차이가 조금 있네요. 맥스봉 치즈 맛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깨알같이 표현되어 있다. 배고플 땐 맥스봉, 창작이 필요할 땐 S펜을 사용하세요. 이게 뭐야? S펜이 아니라 진짜 그냥 S펜 케이스구나. 이렇게 해서 S펜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의외로 좋은데요? 사용 안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프라이버시 스크린이고요. 이렇게 딱 장착을 아래에 자석으로 하고, 프라이버시 요 필터를 커버처럼 닫아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정면 잘 보이고요. 이렇게 기울면 안 보이게 되는, 안 보이죠? 커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얘가 세로로는 조금 힘들긴 해요. 가로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고, 이러한 프라이버시 필름들은 각도에 따라서 또 이제 세로 가로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프라이버시를 사용하실 분들은 가로로 사용할 때는 괜찮지만 세로 위주로 사용한다면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북커버 슬링 키보드, 네, 얘를 이렇게 장착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치를 하고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얘는 키 스트로크 길이가 좀 짧구나. 애플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나비식 키보드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조금 유사한 느낌의 기감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도 나름 이제 간단하게 쓸 때는 괜찮을 것 같은 제품이고, S펜을 뒤쪽에 부착했을 때 들고 다니다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커버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서 닫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SA 때도 그랬지만 바닥에 뒀을 때 이게 한쪽 면만 올라오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제품들은 모두 이거를 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네, 이렇게 쉽게 뺄 수 있고요. 뺐을 때는 뒷판이 좀 평평하기 때문에 바닥에 두더라도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요거를 이제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저는 구입하기 때문에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제 돈 주고 산다? 이제는 갤럭시 탭 액세서리 가격도 애플을 뺨칠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던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탭 S9의 경우 전 라인업 모두 다이나믹 AM OLED 2X를 탑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SA까지는 슈퍼 AM OLED를 사용했고, 이번에는 이러한 모습을 사용했죠. 사실 삼성에서 다이내믹 AM OLED를 사용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S10 때는 다이내믹 AM OLED, 갤럭시 S20 때는 다이내믹 AM OLED 2X, 그리고 S21 울트라 때 유기 재료 소재가 변경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원래 들어 갤럭시북에도 탑재하고 이제는 갤럭시 탭까지 탑재했습니다. 근데 스펙을 살펴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모두 같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피크 밝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울트라 모델의 밝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S9, 그 다음 S9 플러스인데, 아니 중간에 있는 S9 플러스가 피크 밝기가 가장 낮더라고요. 개인적으로 S8과 비교했을 때 디스플레이 화질 차이는 막 눈에 띌 만큼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은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면 색감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 울트라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쓸 때는 괜찮은데 세로로 쓸 때 보면, 만약 이게 중간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위쪽에서 색감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게 S8보다 S9이 조금 더 개선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디스플레이 소재를 탑재하면서 비전 부스터라는 게 새롭게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주변 밝기에 따라 픽셀 단위로 디스플레이에 대한 밝기, 색상, 대비를 조절해서 밝을 때 시인성을 증가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 밝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가장 밝은 부분은 동일한데 안부 표현 있잖아요. 여기서 픽셀 단위로 조금 더 끌어올려서 시인성을 더 증가시켜주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디스플레이가 변경되었는데 생각보다 눈으로 봤을 때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라는 느낌이었고요. 가장 아쉬운 건 우리가 갤럭시 탭에서 항상 요구했던 부분, 저반사 코팅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아이패드랑 비교했을 때 아이패드는 아직 미니 LED를 사용했고 얘는 AM OLED를 사용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패널 자체에서 오는 화질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저반사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이렇게 밝은 환경에서는 아이패드보다 화질이 낮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어두울 때 비교하잖아요. 그때는 저반사 코팅이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이패드보다 화질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갤럭시 탭에서도 이제 저반사 코팅이 들어갔으면 했는데 이번에도 탑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특징이 또 그거잖아요. 갤럭시 탭에 지금 기본 앱으로 이렇게 5개 들어갔거든요. 야, 이 갤럭시 탭에서 항상 앱에 대한 생태계가 아쉽다고 했었는데, 삼성이 이번에 2023년에서는 갤럭시 탭 단독으로 굿노트를 들여왔어요. 지금 이제 기본 앱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정식 버전은 아닌
베타 버전으로 되어 있고 정식은 아마 8월 내에 업데이트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는 이제 갤럭시 탭 단독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2024년부터 다른 안드로이드 태블릿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열어서 한번 써보고 싶다. 여기서 이거 꺼내니까 느낌이 이상하네. 반응 속도 괜찮네. 베타인데. 야, 필기감은 역시 S펜이 좋긴 좋아. 그치만 촬영 후 좀 더 쓰다 보니 몇 가지의 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네이티브로 구동되는 아이패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 버전은 웹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아무 기능도 사용할 수 없었고요. S펜의 반응 속도 이런 거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페이지를 드래그 한다거나 줌인아웃 하는 과정에서 아이패드와는 다르게 엄청 좀 버벅이더라고요. 그리고 지우개 버튼도 안 먹히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에어 액션으로 떼서 하면 뭐 되긴 했고, 또 100메가 넘는 PDF도 한번 열어봤었는데 이때는 최대 허용량을 초과했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유명한 굿노트를 안드로이드에 가져오긴 했고 갤럭시 탭이 이걸 가져왔다고 어필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어필할 만큼의 장점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성능에 관한 부분은 플립과 폴드와 거의 비슷합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Gen2 4 갤럭시가 동일하게 들어갔고 갤럭시 탭 SA 시리즈까지는 따로 뭐 베이퍼 챔버나 그러한 쿨링 시스템이 없었지만 S9 시리즈는 전 모델 베이퍼 챔버가 탑재되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이라서 이제 효율적으로 열을 분산시키지 못해서 성능이 스마트폰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성능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 이제는 베이퍼 챔버를 탑재한 거예요. 긱벤치 6의 점수는 싱글은 전작 대비 24%, 멀티는 55% 더 빨라졌고 3D 마크에서는 최고 96%, 최저는 95%의 성능 향상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플립과 폴드는 이 정도까지 성능 향상은 아닌데 얘는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서 이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나? 라고 한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플립과 폴드는 1년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의 프로세서, 그리고 갤럭시 탭은 1년 반 만에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의 프로세서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퍼 챔버가 들어감으로 인해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요것에 대해서도 경쟁사인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를 궁금해서 애플의 M2를 탑재한 모델은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M1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해 보잖아요. 이때의 성능 차이는 확실히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안정성은 아이패드가 더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최저 점수부터 최고 점수까지의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번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베이퍼 챔버도 탑재했고 프로세서 성능이나 그래픽도 이제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게임 성능이나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향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쾌적함, 부드러움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이러한 작업에서는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루마 퓨전 같은 전문 프로그램에서는 어떨까 싶어서 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용 소스로 저희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찍은 뭐 4K 10비트 요 영상을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아이패드랑은 다르게 또 갤럭시 탭은 코덱 때문에 이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H264 코덱으로 한번 인코딩을 해서 대략 한 13기가 정도 되는 파일을 5개의 레이어로 쌓아서 렌더링 테스트를 했고 결과는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 프로와의 차이가 대략 한 7분 40초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사용성에서도 차이가 좀 느껴지긴 했어요. 갤럭시 탭은 4K 클립스에 제한이 있다는 경고창이 갑자기 뜨면서 프록시 생성을 자동으로 진행했다는 거거든요. 아이패드는 동일하게 작업해도 이러한 창이 안 뜨는 걸 봐서는 아마 이 스냅드래곤 그리고 아이패드의 성능 차이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경쟁사인 프로 모델과 비교하자면 걔네들은 예전에는 A칩을 박았지만 나중부터는 맥북이 들어가는 M칩을 박아버리니까 이게 성능 차이가 워낙 급격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여기서 더 좋은 칩을 받기는 아직까지 고라한 칩이 나오지도 않았고 스마트폰에 있는 것과 동일한 칩을 써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삼성의 입장도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기도 하다. 그래서 가격 차이를 놓고 보자면 S9 울트라 512GB가 정가로는 170만원대, 실제로 제가 구입한 가격은 119만원이었거든요 아이패드 프로 6세대 512GB가 한 220만원 가량 하는 걸 생각하면 가격 차이를 보면 성능 차이가 또 납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피커도 좀 달라졌습니다. 스피커 모듈 자체가 전작 대비 대략 한 20% 정도 더 커졌다고 합니다. 요것에 대한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의 느낌이 어땠냐면 크기가 커진 만큼 출력이 조금은 더 증가한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사운드에 대한 음색을 비교해보자면 전작 대비 저음이 조금 더 강조된 사운드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스피커가 20% 정도 모듈이 커졌기 때문에 스피커에 대한 전체적인 음질이 20% 향상되었지 않냐 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아요. 대신 20%를 키운 만큼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나 라고 생각해본다면 보통 스마트폰이나 여러가지 전자기기에 방수가 추가되잖아요. 그럼 그 방수 처리로 인해
면에서 스피커가 다운그레이드 되는 좀 먹먹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20%의 크기를 늘리면서 밸런스를 맞춘 듯해요. 이것도 비교해서 들어보잖아요. 확실한 것은 다운그레이드는 아니고 음색의 변화는 누구든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S8은 소리가 내부에서 한번 튕겨지면서 그렇다 보니까 저역대가 훨씬 강하게 들려줬고 대신 공간감이 조금 좁다라는 느낌. 그래서 소리가 내부에서 한번 울리다 보니까 S9에 비해 저역대가 좀 뭉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S9은 같은 볼륨일 때 출력이 훨씬 더 세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플랫하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졌고요. S8과는 반대로 얘는 고역대가 조금 뭉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볼륨을 최대로 올렸을 때는 두 스피커 간의 출력 차이가 조금은 덜 느껴졌고 도중에 아이패드 프로도 한번 궁금해서 들어봤거든요. 이때 아이패드 스피커는 좀 넘사라고 느껴지긴 했어요. 배터리 용량은 전작과 동일한 용량을 사용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폴드에서도 봤다시피 용량이 동일하더라도 프로세서에 대한 개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조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공식 스펙을 보면 인터넷이나 동영상 재생 시간이나 2시간 정도 더 늘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기 전력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사용해봐야 알 것 같고요. 아이패드 프로 M2는 아니지만 M1과 이제 어떨까 싶어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테스트 환경도 동일하게 했을 때는 확실히 갤럭시 탭이 조금 더 오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생각해보면 아이패드 프로는 성능도 높고 미니 LED를 쓰면서 동영상 볼 때는 진짜 빨리 배터리가 닳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영상 머신으로는 아이패드보다는 또 갤럭시 탭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언박싱 하면서 이제 주요 바뀐 특징들에서 조금 살펴봤고 사전 예약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뭐 이제 사전 예약을 하면 용량을 2배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 그리고 삼성 케어 플러스를 몇 개월간 공짜로 제공해주는 것, 이런 거는 진짜 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전 예약을 했을 때 뭐 액세서리나 뭐 할인 쿠폰이나 한두 개도 아니고 진짜 많은 데다가 뭐 충전기를 주니 막 이런 것도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러한 거를 최대한 줄이고 용량 업그레이드, 삼성 케어 플러스 그 정도까지만 주고 최대한 할인을 더 많이 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우리가 옛날에 통신사에서 핸드폰을 살 때 뭐 결합 할인이 카드 할인이니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딱 자급제가 나오면서 깔끔하게 한 방에 처음 구입할 때부터 가격을 할인해서 사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그거를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진짜 핵심적인 거 한두 개 정도만 주고 가격을 우리는 차라리 처음부터 다운시켜주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번에는 갤럭시 탭에 대해서 제가 구입한 제품을 언박싱하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업데이트 되거나 좋은 소식이 있다면 또 그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진짜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거 맨날 새롭게 뭐 클립 스튜디오, 루마 퓨전 이런 걸 나올 때 자랑을 했잖아요. 이번엔 굿노트를 안드로이드에서 처음 가져왔다고. 이것도 되게 어필했는데 사실 아이패드 굿노트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아쉬워요. 아이패드에서는 이런 게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뚝뚝 끊겨요. 그래서 오히려 갤럭시 탭에서 쓸 때는 굿노트보다 삼성 노트의 만족감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쉬운데 갤럭시 탭만큼은 굿노트보다 삼성 노트가 훨씬 좋아. 왜 이거를 가져왔다고 엄청 자랑했지?